못하는 종목은 내가 왜 못할까? 뭐가 잘못돼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온갖 영상이랑 자료들을 싹 다 뒤져보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 하면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애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대 운동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종목이 3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세 종목을 고르게 전부 다 잘하시기보다는 어떤 한 종목을 조금 혹은 특히 더 잘하고 어떤 한 종목은 그만큼 더 못하거나 유난히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들 해주시는 질문이 제가 3대를 이 정도를 들면 스쿼트 벤치 데드를 몇 정도씩 들어야 하나요? 제 벤치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데드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상적인가요?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준을 정해 놓는 걸 좋아하는 게 한국인 특징이죠. 왜 이렇게 종목마다 차이가 나는지, 이상적인 비율이라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데드리프트가 다룰 수 있는 절대 중량값이 제일 높고 스쿼트가 그 다음, 그리고 벤치프레스가 제일 작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치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에서 600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3대가 400이다. 스쿼트 140, 벤치 100, 데드 160이 됩니다. 3대가 500이다. 스쿼트 180, 벤치 120, 데드 200이 됩니다. 3대가 600이다. 스쿼트 220, 벤치 140, 데드 240이 됩니다. 퍼센트상으로 치자면 스쿼트 36%, 벤치 24%, 데드 40%가 되는데요. 뭐 지루한 소리를 먼저 하자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 용도로만 보시라고 그냥 둔 거지 이게 절대값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3대 비율이 어쩌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데드를 300 가까이 치는데도 스쿼트 200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스밴데가 1대 1대 1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율 안 맞는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대에 종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 있으신 것처럼,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체형, 예를 들어서 몸통이 길다던가 팔이 짧다던가 하면 벤치를 좀 더 잘하겠고 그만큼 데드리프트가 힘들어지겠죠. 여기에 체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데드리프트가 가장 큰 중량을 드러낼 수 있다고 알고들 계실 텐데 이게 체급이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체중이 높아질수록 몸통도 같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뭐 키가 작다면 한 80kg급 정도부터도 그렇고 한 100kg 이상 정도 되는 체급에서부터는 스쿼트의 기록이 데드리프트의 기록을 앞선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덩치가 정말 크다 혹은 키가 엄청 크지는 않아도 몸통이 두껍다, 체지방률이 좀 많이 높다 라고 하신다면 데드리프트보다 스쿼트의 기록이 더 높게 뜨는 게 이상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체급이 높아가지고 막 110kg, 120kg까지 가 있어도 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90cm, 한 2m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스쿼트 데드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팔다리의 길이와 같은 체형,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체중으로 인해 특정 종목에 좀 더 유리해지기도 하고 특정 종목에 좀 더 불리해지기도 하죠. 이거는 내가 그냥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잘하는 종목이라면 중량도 잘 들리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잘 못하는 종목이라면 중량도 잘 들리지 않고 어딘가 불편하고 정체기도 오래 걸려있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져서 손이 좀 덜 가게 되고 더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종목과 더 크게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가 잘하는 종목은 훈련에 대한 일관성도 굉장히 잘 지켜지는 편인데요. 어느 정도 이미 내가 그냥 잘해지고 있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자세의 변경이라던가 이상한 시도 이런 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종목은 내가 왜 못할까? 뭐가 잘못돼 있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온갖 영상이랑 자료들을 싹 다 뒤져보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 하면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차라리 더 안 됐지 잘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요소에 심리적인 요소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체형적인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면서 운동을 하고 내 3대가 어떻고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에디 버글룬드라고 이 팔 짧은 선수 있죠? 팔이 이래 짧아서 데드 하는 거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래도 데드 270을
듭니다. 66kg 체급에서 3대 710으로 세계 1등까지 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한 명 더 예시를 들자면 조나단 케이코라고 93kg 체급에서 벤치 250을 드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데드를 350을 듭니다. 그러니까 체형적인 유불리함이 아주 어디 가지는 않아도 결국 하면서 끝에 끝까지 가게 되면 채워지고 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어떠하느냐. 사실 저의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제가 3대가 굉장히 고르게 잘 분포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제가 작년에 세계대회 나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훈련에서 스쿼트 220, 벤치 140, 데드 240으로 딱 600을 들었었거든요. 어느 한 종목이 너무 튀어나가 있다거나 너무 떨어져 있다거나 하지도 않죠. 체형을 말해보자면 제가 요 윙스팬이 165예요. 이 위아래로는 160이고요. 그러면 이 키 대비 팔에 대한 길이를 따져봤을 때 벤치프레스보다는 데드리프트에 더 유리한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벤치프레스가 짧아 보이는 건 그만큼 제 상체를 개발시켜서 짧아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데드리프트가 비교적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원래 스쿼트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하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아니 스쿼트를 이렇게 잘 드는데 데드리프트는 왜 스쿼트를 드는 만큼 그 비율상에 맞춰서 더 잘 들지 못할까?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애초에 제가 500을 처음 찍었을 때가 스쿼트 200, 벤치 100, 그리고 데드 200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이 못하는 걸 잘하는 거랑 같이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왜 얘는 이러고 있나 하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합도 뛰고 있다 보니까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냥 다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쯤에서 원툴, 스페셜리스트, 원펀맨의 정의도 내리고 가볼까 하는데요. 한 종목만 잘하고 나머지가 떨어지는 걸 원툴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원툴인 종목으로 다른 경쟁자들을 다 때려 부수고 토탈로도 이길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게 원펀맨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제가 리프팅을 시작했던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 특정 종목 원툴인 선수들이 국제시합에서도 중간 순위를 뒤집어버리고 우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상향 편준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다 잘하는데 그 와중에 더 잘하는 종목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고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하는데 더 잘하는 종목이 있는 사람. 사실 지금 제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수준이 워낙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서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내가 잘하는 종목이 있는 만큼 못하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 종목을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잘하면 내가 테일러 에드두고 오스틴 퍼킨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욕심이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 데드리프트도 예전부터 그 시기를 좀 나눠서 이렇게 보면 자세나 힘을 쓰는 형태와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스쿼트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렇지 못한 종목은 뭐 그냥 그렇지 못한 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쌓아나가고 있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뜬금없는 변화를 주기보다는 지금 당장 중량이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늘지는 않더라도 뭐 그럴 때가 이미 좀 지나기는 했지만 더 나은 움직임과 흐름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중량은 그에 따라서 알아서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훈련 브이로그를 막 좀 산발적으로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제 쇼츠 보면은 이전에 제가 막 싱글로 굉장히 간신히 드러냈던 거 이제 막 더블, 트리플로 드러내고 있고 어쨌든 수익 능력은 우상향을 타면서 슬슬슬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만큼 높게 올라온 수준에서도 말이에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훈련이랑 이렇게 드러내는 중량이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3대 운동의 비율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팔 짧게 타고난 거, 특정 종목에 뭐 유리하고 불리한 거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뭐 어떡해요. 하지만 결국은 못하고 잘하고 해서 제로섬이 되더라. 꾸준하게만 잘하고 있으면 채워져서 강해지게 되더라는 거.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바이 여러분.